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갈수록 믿음직스럽다, 균형감을 찾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재명에 대해서 1인 1실언이 걱정이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인 1실언,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던 말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저런 신중하고 균형감 있고 저렇게 해서 믿음직스러운 저런 자세라면은 앞으로 남은 4개월의 대선 과정,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것을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이렇게 불안해졌는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은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안정된 감을 보였습니다. 경선에서 자기가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죠. 대장동 비리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비교적 보이던 이재명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낙연의 승복 늦어지면서 이낙연 지지층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서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대장동 비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의 마음은 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선거 국면과 같은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평상심을 유지하고 상식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위기에 몰리게 되면, 이재명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이제 이재명의 본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굉장히 말에 실수가 많아지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마음이 급해지면서 막 내지르는, 공약도 내지르고 행동도 내지르게 되면서 많은 실수들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 늪으로 스스로 더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음식점 총량제, 많은 사람 앞에서 음식점 총량제 얘기를 했다가 문제가 되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오피스 누나로 또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전국을 도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전국 민생 투어를 한다고 첫 장소로 부산을 가서 부산은 솔직하게 재미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곧바로 이어서 서울 강남보다는 좀 재미가 없지 않느냐, 부산이 좀 낙후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와중이었으니까 부산이 좀 재미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메타버스 초장기부터, 민생 투어 초장기부터 분위기를 망쳐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이 너무 재미없어서 죄송하다라고 비꼬듯이, 비판을 했듯이 이게 지역민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균형감을 잃고 있는 부분이죠.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금 지역에 내려가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감성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재명, 이해찬에 이어서 이재명도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무심결에 튀어나온 말이죠. 왜 무심결에 튀어나왔느냐? 지금 민주당의 주류 계층들, 핵심들이 부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 무의식 중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이 지금 애매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표를 얻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에 엄청난 공을 들였고, 그 공을 들인 만큼 36%였죠. 문재인 후보는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은 부산 출신도 아니고 부산의 표를 호소할 그런 입장도 아니다. 부산의 민심이 문재인 폭정, 조국 사태 계속 거듭이 되면서 부산의 민심이 차갑게 돌아섰다. 이걸 돌릴 방안이 뾰족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을 비롯한 지금 민주당 그룹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부산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을 들여서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이어왔는데, 겨우 부산에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해놨는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부산 시민들의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또 가덕 신공항까지 내걸었는데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는 걸 보면서 민주당은 자기 탓을 하기보다는
부산에 대한 실망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얘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부산 시민들이 역시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일단 이재명이 이렇게 부산은 재미없다, 부산은 뭐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이번에 부산에 가서 한 이 말 실언이죠. 결정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PK가 이재명을 지지해야 될, 민주당을 다시 지지해 줘야 될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오히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 지금 일주일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정된 모습. 경선 때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실언도 많이 했고 토론회에서도 어설픈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안정감, 균형감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것이 지난 주말 지금 이준석, 김종인 리스크라고 하는 선대위 발족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 목에 찬 것이었죠. 이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 오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출판 기념회를 갔습니다. 여기는 공식 석상에 이제 모두가 모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종인 총괄위원장 부분은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이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갈등이 더 오래되면 윤석열로 모이고 있는 이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왔는데,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리면서 교통정리를 했는데, 그 교통정리를 한 결과도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균형감이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종인 원톱 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간다. 그 김종인 총괄위원장 밑에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또는 뭐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형태로 선대위원장들을 둔다. 여기에는 이제 이준석도 들어가게 될 테고, 김종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총괄본부장을 두지 말고 4-5명의 본부장을 두자. 홍보를 맡는, 조직을 맡는, 자금을 맡는, 이렇게 본부장 체제로 운영을 하자. 권한이 집중이 되는 총괄본부장 대신에 모두 권한이 똑같은 4-5명의 본부장 체제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가닥을 잡고 김종인 위원장과도 협의를 끝냈다라고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상 오케이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자신과는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약간 불만인 듯한 태도인데, 이준석 대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굳이 협의할 필요도 없었던 부분이다. 김종인 위원장과 협의가 되면 굳이 사후에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도 일정 부분 들어주면서 견제하는 효과도 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 그 다음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경선 캠프에서 고생을 했던 그 중진 의원들, 공신들, 그 중진 의원들도 좀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자리를 줄 수 있는, 이렇게 타협점을 찾았다, 균형감을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본부장 4-5명을 수평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에게 더 힘이 쏠리는 부분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충분히 김종인 위원장이 중심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실무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슬림형은 아니지만 실무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진들이 본부장 4-5명이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이렇게 수평적 구조로 서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견제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의 가벼운 언행이라든지 당대표로서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은 통제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 자금 500억 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이죠. 500억 원에 대한 대선 자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인사, 그 다음 내년 공천권,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는 사무총장, 지금 있는 한기호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무총장을 다시 선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무총장까지 바뀌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극히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각종 은행도 통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도 자신을 지금 돕고 있는 그 많은 중진 의원들, 그 중진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중진 의원들을 통제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걸 김종인 위원장이 통제해 주는 것이 크게 나쁘지도 않다. 또 김종인 위원장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답을 찾은 것이 아니냐. 그것도 시적절한 시점에 갈등이 더 불거지기 전에 시기적절하게 잘 교통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도 있고 일부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윤석열 후보가 왜 김종인 위원장을 사실 내칠 수도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저렇게 끝까지 안고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째, 중도로의 외연 확장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또 조직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는 과거 개파, 이제 개파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과거 개파에 소속되어 있던 원외라고 하더라도 목소리가 큰 중량급들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김종인이 만약 없다면 다른 대안으로 이준석 대표라든지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든지 김병준 카드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종인보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원탑을 인정해 주는 대신 또 김종인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균형감을 발휘했다라고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대선 국민에서의 효용 가치는 일단 현재 당대표니까 현재 어떤 형태로든지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 이런 것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당대표로서 안고 갈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청년층에 대한 상징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자신이 선거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김종인 위원장을 등에 업고 들어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준석은 통제받을 수밖에 없고 효용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준석이 실무에 있어서만은 당대표의 그 권한을 좀 지켜보려고 사무총장을 바꾸지 말자. 또 자신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당 실무는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가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측근으로 앉히는 법입니다. 그건 이준석 대표가 착각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 당 실무에 있어서도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에게 치이게 되고 이제 4-5명의 본부장 위주로 움직이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그 본부장들, 중진들을 넘어설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통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약간 반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정리할 것이다. 기존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지층이나 당원들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잘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인 윤석열이 벌써 2번의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여줬다. 처음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결단, 그 다음 거기에 이어서 경선 과정에서는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김종인, 이준석 또 경선 캠프의 많은 중진들 이 역학관계를 잘 조정하는, 교통정리하는 이런 또 결단을 보여주는 모습, 윤석열 후보가 안정되고 균형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오늘 오전 출판 기념회가 지나고 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하고 구체적인 인선이 거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